안녕하세요. 개포동 행복부동산 민재혜성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네요. 지난 6월 1일 서울시에서는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 도시개발계획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개발 내용이 뭐냐, 또 거기가 개발되면은 인근 단지의 조망권이나 가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문의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영상의 타이틀을 이번에는 승천할까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룡마을이 전설에 하면 10마리 용이 있다가 9마리를 승천했고 1마리는 승천이 못했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룡마을이 도시개발 통해서 과연 승천할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써봤고요. 여러분 화면에서 우측 사진 보이시죠? 자, 이 사진이 바로 작년 11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DH 퍼스트 아이파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소외적인 세련미뿐만 아니라 럭셔리하면서도 품격까지 갖춘 전형적인 명품 주거단지의 느낌을 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반면에 좌측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자본주의의 명암을 논할 때 항상 어두운 측면을 대표하는 사진으로 이용됐던 구룡마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발이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DH 퍼스트 아이파크 레미안 플레스티지 조망권과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공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6월 1일자 발표되어 있고요. 발표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이 발표 주체에 따라서 개발 내용, 개발 형태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목이 구룡마을 도시개발 계획 변경 수정 가결입니다. 그 얘기는 원안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개포동의 567 1번지 일대는 구룡마을이 2016년도에 이미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계획이 수립 고시된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번에 수정 가결되는데, 그 수정 가결된 내용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공동주택 용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에서 제3종 일반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은 용적률 늘어나고 층수 높아지고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모산과 구룡산 경관을 보존하고 스카이라인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림연접부에는 15층 이하로 하겠다는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기존 내용과 비교했을 때 용도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제2종에서 제3종으로 갔고, 용적률은 현재 160에서 174에서 230에서 200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층수는 현재 15층에서 20층 사이에 했던 걸 20층에서 25층을 올렸어요. 그 다음 세대수를 38세대 했던 것을 120세대로 682세대를 증가시켰습니다. 증가분 중에서 600세대가 임대로 돌아간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이 구룡마을은 임대주택 비율이 48%에 달할 정도 높다. 결국은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682세대 중에 주로 신혼부부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 전세주택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임대주택 하면은 대표적인 그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평형수가 너무 소형이다, 너무 저품질 아파트다, 이렇게 이제 평가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평형도 확대하고 이 서울형 건축비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급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하튼 이래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 계획이 어떻게 됐냐? 2025년에 착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착공부에서 지금 이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형 건축비가 뭐냐? 서울형 건축비는 서울 지역만 있는 건데 고품질 고성능 자재를 사용했을 때 드는 건축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은 고급화시키겠다는 얘기에 분양가를 올리더라도 여타 지역의 임대주택가는 차별화가 되겠다, 이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면이 나와 있는데 쉽게 이해되지 않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적을 말씀드리면은 구룡마을이 약 8만 1000평에 해당되는 면적이고 DH 퍼스트 아이파크는 12만 1000평이었습니다. 약 DH 퍼스트 아이파크의 3분의 2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룡마을의 이제 현재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6월 1일자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바로 구룡마을로 진입하는 선릉로란 도로가 되겠고요. 좌측 사진이 레미안 플레티지 2019년 2월에 입주했고 1957세대의 대단지죠. 자, 우측이 6702세대의 DH 퍼스트 아이파크, 블링블링하죠. 그 다음 이 빨간 건물은 새로 신축된 개포중학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산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구룡마을인데요. 구룡마을 입구 한번 볼까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프레임카드를 통해서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룡마을의 모습을 전체를 한번
한번 조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측 부분에 이렇게 주택들이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도시개발을 통해서 좌우 이제 정상하게 분산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면은 서울에 이런 게 있었나, 강남에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것들이 뉴스에서 보던 모습과 새로운 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면서도 또 한 가지 되돌아보게 하는 것은 이렇게 공터에는 각종 여름철 채소를 접해서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아름도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룡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신축 재건축된 아파트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룡마을이 개거별되면은 그쪽에 조망권이 어떻게 침해되는 것을 반대편에서 한번 보므로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쪽이 레미안 프레스티지 모습이 되겠고요. 좌측이 DH 퍼스트 아이파크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DH 퍼스트 아이파크를 중심으로 보면은, 자, 여기가 159동, 157동, 155동, 154동 모습이 되겠고요. 좀 더 좌측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해서 151동, 150동까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모습 봐가지고도 아직도 좀 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현재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개발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서 임시 이주 안내 신청문이 있는데, 자, 빨리빨리 이주하시면은, 자, 새로운 임대주택 들 때 특혜를 드릴게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룡마을이 과연 어떻게 형성됐고 그동안에 어떤 개발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 구룡마을은 1988년 올림픽 88 올림픽 때 기점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 각지에 이제 분산되어 있던 판자촌 주민들이 아름아름 모이서 살게 됐는데, 한때는 주민이 8천에서 10,000명 가까이 달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1년 들어서 강남구청에서 서울시에 개발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했는데 반려가 됐고요. 2012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 내에 개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개발계획이 발수립이 되지 않으면서 해제가 돼서 자동 해제가 된 거죠. 그러다가 2016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 지정하고 개발안까지 가기로 해서 2692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 실시계획으로 2020년도에 다시 2838세대로 증가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금년 6월 1일에 다시 3520세대로 증가하는 계획이 발표가 된 것이죠. 자, 이런 약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개발 계획은 가봐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아직까지 미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지형도 도면 고시를 보면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용도 지역만 좀 파악할 수 있는 지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런 지도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용지가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3종으로 올라갔고, 또 이 진입부에 근린생활시설 같은 준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은 주로 이 준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계획은 2020년 실시계획 자료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 이렇게 돼갈 것이다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구룡마을이 도시개발되면은 당장의 주변 단지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자, 전체 이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준주거 지역이죠, 여기가. 그럼 이쪽에 이제 고층건물 올라가고 도로폭이 50m 되는 양재대로를 지나서 159동부터 151동까지 쭉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자, 느낌을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떤 느낌이 될까? 이제 구룡마을이 이제 재개발이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연주를 보시면은 레미안 포레트를 바라보는 아파트 동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언드루보다도 도로폭이 더 넓은 양재로드를 넣고, 또 그 다음에 양재대로와 1단지 사이, 또 양재대로와 이제 개발된 구룡마을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약 최소한도 80m에서 100m 이 정도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큰 침이 없지만은 단지 대무산을 고룡산을 바라보는 조망권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보상가 문제, 또 분양가 문제, 이런 해결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다 진행 완료될까는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제가 정리해봤어요. 어떤 분은 이제 도시개발 계획이 나왔으니까 이 구룡마을 투자해도 되냐, 이런 이제 문의전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구룡마을은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투자할 수 없고요. 이미 토지 소유주 명단 228명이 다 작성돼서 서울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사면은 현금 청산된다는 얘기예요. 단지 경매를 통한 낙찰은
아직까지 유효한 방법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설명이 됐지만은 인근 아파트 단지 조망권과 미래가치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궁금할 텐데, 조망권이 일부 침해되지만은 그동안에 강남에 있으면서도 강남의 어두운 구석이었던 것이 새로운 첨단 5세대 아파트로 개발되면서 지역 자체 이미지가 부자 동네로 인식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상승 효과가 유발돼서 가계치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룡마을 개발계에 대해서 내용과 그 다음에 조망권 침해 이런 것들 이제 안내 말씀드렸고요. 부동산이나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행복부동산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